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 공매도나 대차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굉장히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관이나 외인들만이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런 공매도의 피해를 개인들이 많이 이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공매도에 제한이 생기고 아니면 개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수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공매도의 공시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매도 공시법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별로 이제 공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시를 안 해도 되던 부분을 공시를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건의 제도,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주말이었죠. 네, 지난 주말에 통과가 돼서 근데 이제 온도차가 나고 있다 이런 기사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공매도도 치지 못하는데 기관 외인들의 공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권리를 가져야 되겠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은 환영할 만한 진일보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전략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난다고 그렇게 여기 기사에 나왔던 그런 측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나온 재료를 한번 보죠.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그 재료를 한번 봅니다. 나왔죠. 이번에 자본시장 개혁권에 관련된 게 한 3개예요. 크게 봐서 3개인데 그중에 자시법과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죠.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보유했다. 부과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건에 제한 조치를 두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약간은 충족시키는 진일보한 조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경과 과정과 그 법안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이 한보 전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화면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금융위 가서 직접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자본시장법 그래가지고 이제 공매도 규제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그에 이어서 보고 공시 의무 관련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만큼 이 대차라든가 공매도가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하락할 때 뭔가 피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공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은 7.4%죠. 7.4%. 거래 대금 대비해서 7.4%까지 공매도 비중이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올라왔다는 거죠. 예전에 그 2016년도 1월 달에 7.33%를 넘어섰어요. 물론 거래 대금이 좀 줄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까 공매도를 조금 친다 하더라도 비중은 높아지겠죠. 뭐 그런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연초가 되면 대차 잔고가 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차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공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 비중이 연초에 높아지는 그런 계절적 요인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공매도가 높아지고 주가도 뭐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공매도 제한 공시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좀 위안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공매란 그럼 무엇이냐? 그림을 통해서 보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그렇죠. 삼성전자 1000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빌려주는 거죠. 증권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 이걸 가지고 공매도를
치는 것이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공매도는요. 넓은 범위의 공매도입니다. 말하자면 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매도라고 보기보다는 대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빌려서 그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대차라는 게 그럼 뭐냐? 예전에도 제가 공매 대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바로 이전에 봤던 그림 있죠. 그 그림이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그림은 공매라기보다는 대차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차와 공매와 이 부분을 알아보죠. 네. 자, 여기 보세요. 대차를 해서, 대차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 빌린 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공매도도 칠 수 있고 다른 건의 용도로 대차 주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기관들만이, 외인들하고 기관들만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개인들이 칠 수 있는 거는 대주밖에 없어요. 대주. 대주는 그러나 종목이 한정돼 있고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못 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없는 주식을 팔 수가 없어요. 빌려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들만 가능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자, 대차거래 업무 보면은요, 간단하죠. 뭐, 차입자가 중개기관을 통해서 대여자한테 받는 거예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되게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그 2013년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5만 원대에서 3만 원까지 공매도 때문에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셀트리온이 물론 공매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다가 약간 줄어들긴 해도 그런 건에서 약간 피해 의식이 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소액주주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렇다면은 뭐 대주 치는 그 증권사는 주식을 안 맡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요. 야, 여기 기사 보시면은요. 증권사 바꾸는 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주 안 치는 여기서 말하는 대차는 대주라고 보실 수 있어요. 대주 안 치는 증권사인 뭐 KB나 LIG로 계좌를 이관해서 시위를 하는 거죠, 시위를. 그런 건의 상황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공시 이번에 제재법이 나왔지만은 더 구체적인 재료가 나와서 일반 투자자들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가 대차나 공매는 이제 HTS 확인하죠. HTS에서. 대차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금투협 있죠? 금융투자협회 가시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저 빨간 네모를 치면 이게 나오죠.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도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대차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최근에 친 종목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요, 공매도가 많은 수량 순서대로 지난 2월 19일, 지난 금요일이죠. 그 날짜 수치입니다. 대개 보면은 요즘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나 변동이 많은 것들이 주로 많이 해당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량만 봐가지고는 안 되겠고,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하겠죠. 비중이 중요한 건데, 요거는 이제 매매 비중별로 나온 거예요. 되게 주가가 그렇게 썩 안 좋은 것들은 되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공매를 많이 친 종목들도 있죠. 자, 요거죠.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미 공매가 많이 일어났으면 쇼카바링으로 반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막 나오기 시작한 초기에는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잘 봐야 됩니다. 워낙 급변하는 최근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책 포인트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약세장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약세장일 때. 약세장의 심화 요인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공시 쪽에 어떤 법안을 만들면서 완화 수단을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등장시킨 거죠. 뭐 물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건 때문에 나온 거일 수도 있다. 뭐 그런 혹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수단이 나온 거는 좋다 이거죠. 근데 기관이나 외인 입장에서는요. 기관은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신용 거래를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용 거래를 대여해 주니까 자기네들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권리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신용하고 대비해 보면 대칭적인 공매 강점도 살려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하튼 해지나 사모펀드에서는 공매도 좀 쳐가지고 롱숏 전략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데 대형주는 괜찮아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래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크잖아요. 전략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겨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셀트리온과 같이 대형주뿐 아니라 개별 종목에도 그러한 것들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이 문제는 제대로 명확히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용이 될 것인가 여부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고요. 결국 이제 대차나 공매 많은 종목은 불리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